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이번 시간에는 그래픽에서 이미지를 다루고 그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내에서 랜덤 위치를 활용해서 표현되도록 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 한 마리가 곰돌이가 여기에서는 이제 그 리소스 안에 드로우업의 a1.png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비트맵으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크기도 250 크기로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캔버스에 드로우 블라블라 메소드 우리가 드로우 렉탱글, 드로우 서클처럼 드로우 빈맵해서 빈맵을 400의 위치에 출력이 되도록 하는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조금 다음 단계의 실습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텝 2에서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좀 250으로 정하지 않고 좀 랜덤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를 알아서 이 크기 내에서 랜덤한 위치에 아기곰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그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클래스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리소시스 아래에 get display matrix를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매트릭스가 반환이 되고요. 이 매트릭스에서 width 픽셀과 height 픽셀을 쓰게 되면 캔버스의 크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기 곰을 어느 위치 안에 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크기를 안다고 디스플레이 되는 위치를 지정해 버리면 또 뭔가 랜덤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위치 자체를 랜덤하게 하기 위해서 랜덤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X값 여기 보면 드로우 빈맵을 할 때 빈맵에 X값과 Y 좌표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써서 포인트 내에 X값과 Y값을 세트로 가지는 그런 클래스를 또 활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이 끝나면 리소스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비트맵으로 출력하면 물론이고 크기나 위치를 랜덤하게 이 캔버스 안에서 그렇게까지 되는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간단히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New에서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우리가 그래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파일을 바로 생성하지는 않고요. 런처 액티비티에서 지금 추가한 액티비티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이름은 이제 우리가 게임 액티비티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게임 액티비티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 다시 이름 론쇼 레이아웃을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은 해제하고 자, 그 다음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계속 확인한 대로 여기에 이제 셋 컨텐트 뷰가 나타나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셋 컨텐트 뷰는 우리가 앞서 요 자리에 뉴하고 생성자를 넣어주는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셋 컨텐트 뷰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인 뷰로 이름을 객체 클래스 이름을 주었다면은 여기에 클래스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클래스 개인 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이 안에 자,
생성자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Alt, 엔터 커서 여기 놓고 그러면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는 아니죠. 매개 변수가 컨텍스트가 있는 여기도 이제 this가 있으니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이 날까요? 네, onDraw 이 안에 onDraw가 있어야 되죠. 그쵸? on D 하게 되면 onDraw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는 텍스트 렉탕글이나 또는 서클을 그려봤다면은 이번에는 이미지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는 하나 만들고요. 네. 자, 이미지가 하나 필요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붙여 넣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 텐데요. 네, 조그마한 동물 이미지를 여러분도 하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붙여 넣으면서 드로우블에 페이스트 하면 자, 애니멀 1에서 A1이고요. 여기 드로우블에 들어가게끔 여기 눌러보면 드로우블만 있네요. 드로우블과 또 다른 폴더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로우블에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붙여넣기 한 이미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났고 이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는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그림이고요. 자, 크기는 커도 이제 조정을 할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액티비티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빈맵 이미지를 그려주는 드로우 빈맵을 사용하겠습니다. 드로우 렉트, 드로우 뭐뭐처럼 캔버스에 드로우 빈맵을 쓸 텐데요. 그래서 빈맵 객체를 이 이미지로부터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맵 해주고 자, 빈맵 객체의 생성은 일반적인 그 리소스에 있는 드롭을 리소스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팩토리에 있는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빈맵 팩토리 decode resource라고 해서 여기 바로 추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써서 우리가 리소스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빈맵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리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get resources 메소드 자체, 호출 자체가 매개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r. draw업을 밑에 있는 리소스 활용하는 방법이죠. 확장자 없이 A1. 그러면 이제 이것이 빈맵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케일을 좀 줄여보고 아까 굉장히 큰 그림이었죠. 동물이. 그래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자 똑같은 레퍼런스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데 빈맵 클래스 안에 있는 빈맵 create scaled 빈맵이 create 했더니 scaled 빈맵이라는 메소드가 또 추천이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원래 빈맵을 넣어서 사이즈를 주게 됩니다. 250, 250 픽셀로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요것은 빈맵 팩토리 디코드 리소스라는 메소드는 리소스에 있는 드롭 리소스에 있는 그림을 빈맵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빈맵 클래스에 있는 create scaled 빈맵이라는 메소드는 빈맵의 그림을 요 사이즈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다시 빈맵 다른 물론 레퍼런스로 받아도 되겠지만 다시 빈맵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다가 빈맵을 그려주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그 다양한 드로우 라인, 빈맵, 렉트, 서클처럼 여기 보면 드로우 빈맵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빈맵 이름, 위치, 매트릭스, 그 다음에 페인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드로우 빈맵에서
만들어 놓은 빈맵을 넣고요. 위치는 정해서 400, 400 위치에다가 네. 그리고 페인트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인트.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예제에서는 onDraw의 아주 간단한 예제지만 이미지를 이미지 리소스를 빈맵으로 바꾸고 사이즈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드로우 빈맵에서 캔버스에 그리는 이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250 by 250 크기로 여기에 스케일이 조정이 되어 있어서 리소스로부터 빈맵을 만들고 빈맵에서 스케일을 조정해서 요 캔버스의 드로우 빈맵으로 그려지는 이제 우리가 요 귀여운 곰인가요? 네, 애기 곰을 쫓아다니는 그런 그 게임을 만들어 볼 것이라서 그래픽 연습으로 그래서 요 귀여운 곰을 하나 적정한 크기로 플레이 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곰이 어떤 여러분이 랜덤 클래스를 아마 자바에서 배웠을 텐데요. 이 위치에 항상 나타나면 이 곰은 여기서 기다리면 잡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정한 위치로 랜덤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랜덤 메소드를 쓸 것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랜덤의 크기를 주게 되면 곰이 이 바깥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만약에 X좌표가 여기가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캔버스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크기 안에서만 곰이 이동해서 랜덤하게 나타나는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요 게임 액티비티 안에다가 계속 추가하지 않고 조금 버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단계별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액티비티를 조금 만들어서 게임 액티비티 2라고 하고 레이아웃 파일은 마찬가지로 하지 않고 런처만 되게끔 해주고 게임 액티비티에 있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액티비티가 전체적으로 보이게끔 해주고 요 안에서 자, onCreate부터 액티비티 전체 내용을 그대로 클래스 전체 내용을 컨트롤 C 그리고 지금 막 만든 게임 액티비티 2에 여기에도 게임 액티비티 2의 내용 자리에 그대로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프라이버시를 선언해 놓은 게임 액티비티 하위의 게임 뷰라는 이런 굉장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열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컨트롤 V를 했지만 이 친구는 논리적으로 여기에 이게 있어야지 이 뷰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 프라이빗한 요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이 뷰를 얘가 참조해서 객체를 만들 것이므로 문제가 없고요. 그럼 이제 요 게임 액티비티 2를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의의 위치에 아기곰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랜덤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곰의 위치를 그냥 무한정 랜덤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디바이스의 크기, 캔버스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를 클래스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뷰에 클래스 안에서 DISP 하면 디스플레이가 나오고요. 이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매트릭스라는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객체로부터 요 폭과 높이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nDraw 안에서 자, 여기 크기를 알아내는
네, 매트릭스 get resources 메소드를 이번에도 호출하고요. 여기서 get display matrix 자, 이 메소드를 이어서 호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객체가 레퍼런스에 연동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변할 것이, 자, 여기 일단 먼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요 폭과 높이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width 위스 값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로부터 자, 이거는 상수값으로 갖고 있네요. with pixels 자,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display height는 매트릭스에 자, height pixels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랜덤 값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해보면은, 자, 랜덤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랜덤. 자, 우리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다양한 상황들이 랜덤하게 말 그대로 네, 임의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랜덤 클래스 객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따로따로 다룰 게 아니라 네,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기다 그냥 쓸까요? 선언은 포인트 자, 요 포인트 객체는 안에 X값과 Y값 좌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개 정수면 정수, 두 개 실수면 실수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네,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생성을 하면서 값을 바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 놓은 랜덤 클래스에서 자, nextint라는 혹시 지금 이 랜덤 클래스나 nextint 메소드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자바에서 바로 검색을 해보면 자, 요 것들이 어떤 값이다 하는 것, 어떤 메소드들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요 nextint는 랜덤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크기 값을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 width를 최대 크기로 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height를 또 최대 높이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랜덤 next int d height 고 선생님 마음이 급했네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포인트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 객체가 생성되면서 바로 최대값은 요거 dwidth와 dheight를 최대값으로 하는 랜덤 정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값으로 포인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약간 이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여기에 이제 250 대신에는 그럼 이 포인트는 어떤 식으로 x값과 y값을 가지고 오냐면 포인트 점 이렇게 보면 바로 x가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도 포인트 점 네, y가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 게임 액티비티 2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요 공이 요 정해진 위치 아까와 같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마구 랜덤하게 실행될 때마다 랜덤하게 나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 랜덤하게 나오나요?
자, 선생님 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랜덤한 크기가 랜덤하게 돼버렸네요. 그쵸? 네. 포인트 X, 포인트 Y가 잡혀야 되는데 여기 크기가 돼버려서 크기는 고정을 해준다고 하면 다시 200, 크기도 랜덤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여러분이 크기도 랜덤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랜덤의 next int에서 곰의 최대 크기를 어떤 크기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 네, 랜덤의 next int에 뭐 300까지 정도 할까요? 네, 300까지. 그럼 굉장히 작은 곰부터 네, 가로 세로 비율은 같이 가고 싶으니까 여기에 y도 이렇게 해주고 랜덤을 공부한 김에 요 자리에 뭐가 돼야 되나요? 네, 요 자리에 네, 포인트 x 여기에 포인트에 y가 위치를 랜덤하게 하려고 해놓고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이 실행한 것은 여기 보면 네, 아우 곰이 크기도 이렇게 네,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네. 이게 랜덤 가로 세로 비율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 랜덤은 뭐 100도 가능하고 300도 가능하고 여기도 150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거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 곰이 완벽하게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요 위치가 포인트 X, 포인트 Y가 요렇게 두게 되면 요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곰이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요 위치를 그대로 하지 말고 곰의 크기의 반만큼이라도 일부라도 보이게 하고 싶으면 좀 픽셀이 200이라 그러면은 곰이 반 이상 보인다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뭔가 게임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뭔가 곰이 반이 걸쳐지는 그런 보상이 여기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가로 세로 비율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여기다 하나를 템포럴로 랜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그쵸? 네. 사이즈를 자 랜덤 300으로 하고 싶으면 이게 사이즈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정수 사이즈 자 여기가 하나의 값이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랜덤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사이즈 또 사이즈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그쵸? 네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300보다 작은 그래서 아까보다 좀 작은 이미지가 나왔네요. 랜덤한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할 때마다 이 위치가 어딘가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활용해서 어떤 디스플레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이제 방법을 네, 조금 활용을 해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고 이 매트릭스에서 위스 픽셀과 하이트 픽셀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체가 다 내부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적정한 값을 줘서 요 개체가 안에 위치하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랜덤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미지가 임의의 위치, 랜덤한 위치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랜덤해서 랜덤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와 y 값을 조금 좌표를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포인트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클래스의 x 값에 랜덤 넥스트 int, 넥스트 정수 그리고 여기 이제 최대 값을 여기 디스플레이 크기를 집어넣어서 높이도 마찬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드로우 빈맵을 할 때
빈맵 값을 넣어주고 요 자리를 포인트 값에 들어있는 x와 y 값으로 해서 일단 랜덤한 위치에 네, 뭔가 이미지가 플레이 되는 것까지 네, 완성을 하였습니다.